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키쇼 자, 위클리. 야, 이제 2016년도 거의 갔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웃을 일보다는요. 아휴, 한숨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마지막은 웃으셔야 됩니다. 네. 지현 씨는 어떠셨어요? 사실 내년이 네. 달개 해잖아요. 저는 올빼미형이긴 하지만 제가 또 닭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더 부지런히 뛰어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은요, 2016년 취업시장 총결산을 준비했습니다. 100만 취준생의 알쏭달쏭 속만 알아보는 랭키쇼. 오늘 주제는요. 2016 총결산 취준생 직종별 취업 희망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랭키쇼 자, 위클리. 네, 오늘도 우리 김연경 씨, 이정선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취업 컨설턴트 우리 호프입니다. 박우수 대표,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의 취업을 책임지겠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정말 뭐 매해가 말감될 때마다 다사다난했다고 하는데 정말 국내적으로 올해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내부는 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제가 랭킹쇼 자비클리에 합류한 게 아닌가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 랭킹쇼 자 위클리 한 시간이 너무 기억에 남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저기 직업방송TV 사장님이 보고 있다고 아니, 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실제로. 실제로? 네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미국에서 한국 온 자체가 너무 큰 변화였고 그렇겠네요. 한국 오자마자 취업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작가님들과 PD님들도 많이 만나고 네. 해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전공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제가 해야 할 이런 방송 쪽으로도 그렇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서 되게 너무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네. 네, 올해도 여전히 취업의 문은 높았는데요. 대기업 쏠림 현상 그리고 공시족 증가는 여전했고요. 올해 취업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떤가요? 뭐 제가 좀 이따 이제 특강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원래 취업 시장에서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이 이제 확대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공계열 강세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NCS 전형이 공공기관으로 이 확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 전형 과정에서 자소서나 인적성, 면접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또 팁을 드린다면 얼마 전에 제가 한 칼럼을 봤는데 요즘에 대기업 들어가기는 어려운데요. 취업이 안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 때문에 정말 해외 근로자가 오지 않고는 정말 다 일감이 부족하게 너무 맞습니다.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좀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을 선택해서 중소기업을 좀 중견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자신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16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특집으로 오늘은 준비했는데요. 대학 내 20대 연구소에서요. 전국 21개 대학, 대학생, 취준생 20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있습니다. 취준생 직종별 취업 희망 기업 베스트 5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페이스북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요? 네. 페이스북이 되게 복지도 괜찮고 네. 사람들 일하는 분위기가 되게 좀 자유롭대요.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이 올라왔을지 않을까.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퍼시픽이 아모레 여자들이 퍼시픽. 많이 선호하니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좀 여기에 없는 분야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직종일지 모르겠지만 좀 문화예술 쪽에서는 요즘 CJ ENM이 성nhập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뭐 네네네. 채널이면 채널, 영화 배급도 하고 그래서 좀 있지 않을까. 박 대표님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현대차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대차요? 현대차는 뭐 우리나라 대표적 자동차 회사지만 연봉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입사를 희망하니까 그룹사 쪽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보면요. 외국계 기업 1위와 유통 분야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 금융 분야 그룹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네. 외국계 기업은 먼저 어딜지 한번 열어볼까요? 네, 외국계 기업 1위입니다.
두구두구두구 슝. 구글 코리아입니다. 다들 꿈의 직장 하면 떠오르는 곳이 구글이잖아요. 구글은요, 이 미국 포춘지 선정 세계 최고의 다국적 직장에서 최근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요, 전 세계 40여 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요. 한국에는 구글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준생이 희망 기업을 뽑은 이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이 꿈의 복지 때문에 많은 취준생들이 구글 코리아에 입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먼저 국내 대기업 최고 연봉보다 높은 평균 5,760만 원을 받고 이야, 있는데요. 굉장하네요. 네, 출근 시간을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자유로워요? 있어서 네. 보통 7시에 출근을 해서 4시 반에 퇴근을 하고요. 저녁 식사는 꼭 집에서 하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식이 거의 없어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큰데요. 채용할 때는요, 스펙보다는 인성 그리고 진솔함을 보기 때문에 인터뷰를 10여 차례나 진행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면접 때 또 절대 결혼했냐, 애인 있냐 이런 개인 질문을 안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요, 정년 제도를 폐지해서 꿈의 직장에서 이제는 신의 직장이 된 야. 건데요. 구글 코리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좋은데 네. 저는 회식이 없다라는 게. 여기서 이거 한잔하면서 PD 뒷담화도 하고 그렇죠. 박 대표님 뒷담화도 해야지 재밌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최고입니다, 최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월 달에 그 실리콘밸리에 제가 아는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서 갔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안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완전 뭐 호텔 뷔페처럼 오. 이렇게 쫙 있고 그 구글에 가보신 건가요? 네 가서 자전거도 타고 그랬어요. 박 대표님 구글 안 가보셨어요? 아, 예, 못 아, 가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취업 컨설턴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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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친구가 이제 제가 놀러 갔다고 구글에 무슨 쿠폰 같은 걸 준 거예요. 한 30불짜리. 오. 네. 그래서 아마 구글 코리아도 그 정도로 괜찮지 그렇죠. 않을까. 네. 인사가 그러면 정선 씨는요? 구글 하면은 열이면 열 안 좋은 게 없다라고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구글 니네가 갈 수 있으면 꼭 가라. 못 가서 그렇지. 그렇죠, 못 가서 그렇죠.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죠. 그래서 꼭 가라고 정말 추천을 많이 해주신 곳이거든요. 네. 근데 구글은 입사 문제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전 세계에 판매원은 몇 명인지 구하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상상력이랑 개인 생각이 정말 뚜렷하게 있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든 곳 같더라고요. 아, 박 대표님, 네. 사실은 뭐 누구나 원하는 그렇죠. 직장 네, 아니겠습니까? 구글은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많이 이제 그 검색회사로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은 이제 뭐 무인 자동차 시장에서도 지금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우주 관련 이제 투자도 이제 뭐 늘린다는 얘기도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구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기업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분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도전하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구직자들한테 어필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사실은 또 구글 코리아 말고 대한민국에서도 또 많은 해외 기업 또 외국 기업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것 좀 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6 총결산 취준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2위는요, 이베이 코리아가 차지했고요. 네. 3위는 한국 IBM, 4위는 한국 3M, 그리고 5위는 맥킨지가 차지했습니다. 5군데 회사에서 취준생들이 좀 알아야 할 회사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워낙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인데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 이제 G마켓 아시죠? G마켓하고 그다음에 옥션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인데 오픈마켓 시장 우리나라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표적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지만은 이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갖추고 있어요. 이제 호칭 같은 경우에도 이 님자 호칭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구직자들한테 좀 어필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IBM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이제 그 시스템 통합 SI 업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과거보다는 좀 매출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 대표적 글로벌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산하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포스트잇 그거 많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뭐 6만 개 가까이 된다라고 그래요?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맥킨지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지만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다. 라는 뭐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면접 과정에서도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이제 역량들을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많이 기출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 아니면 이제 이공계열 쪽에서 MBA를 전공하신 분들이 좀 많이 도전하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쭉
열거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목표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제 외국계 기업 1위를 알아봤는데요. 유통 분야 1위는 또 어딘지 좀 궁금한데요. 자, 유통 분야 1위 어디입니까? 네, 유통 분야 1위입니다. 현대백화점이네요. 네. 뭐 여성분들은 워낙 또 백화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쇼핑을 진짜 좋아하는데 음. 저 최근에 한 2주 전에 제가 상품권을 네, 쓰러 상품권. 갔었어요. 네. 근데 상품권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와 이걸 갖고 뭘 사야지 이렇게 들러봤는데 진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결국 결정 못하고 안 쓰고 나. 저도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는데 그 저희 집을 가려면 이 신촌 현대백화점을 꼭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려서 양손 가득 쥐고 집에 가곤 하는데 이 나머지 순위는 또 어떤 회사가 차지했을지 궁금하시죠? 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위는요 쿠팡이 차지했고요. 아, 쿠팡이요. 3위는 신세계 이마트, 4위는 CJ 오쇼핑, 그리고 5위는 롯데쇼핑이 차지했습니다. 취준생들이 현대백화점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자플래닛 현직자들의 솔직한 리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평균 연봉은 5,779만 원으로 오, 높네요.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입니다. 유통업의 높은 근무 강도, 또 잦은 컴플레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유통업계의 뜻이 있다면 백화점 3사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라고 평했습니다. 급여 측면에서도 매우 좋음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또 높은 복지, 순환 근무를 통한 유통의 여러 분야를 배울 수 있다. 주말에 쉴 수 없다는 게 단점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좀 채용 방법이 독특한데요. 서류 전형 없이 캠퍼스 리크루팅 채용을 실시하고 있어서 기회가 다수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이런 백화점이나 유통 분야 입사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그러니까 백화점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 경우는 이제 순환 근무를 통해서 여러 분야를 배울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주말에 일단 쉬지를 못하니까 아마 그런 또 그러면은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남자친구도 못 사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정가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입사에 대해서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랑 같이 수업을 듣는 동기 중에 이번에 현대백화점 하반기청에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MD가 꿈이었는데 현대백화점을 정말 너무나도 원했고 준비를 1년 정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붙고 나서 합격했는데 180도 달라진 거예요. 약간 안경 쓰고 머리 그냥 질끈 묶고 다닌 그런 취준생이었다면 딱 합격하고 나니까 머리 이렇게 현경씨처럼 그렇죠. 딱 세련되게 유통이라니까. 네, 딱 하고 완전 염색에 옷까지 쫙 빼입고 왔는데 완전 달라져서 부러움을 샀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박 대표님 사실은 네. 우리 요즘에 젊은 분들 뭐 백화점이나 유통 분야 굉장히 바라고 있죠. 그렇죠. 이제 뭐 유통 분야 같으면 이제 많은 취준생들이 이제 뭐 원하는 그런 이제 그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여기 이제 우리 지현 씨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업무 강도가 좀 세고 주말에 쉬지 못한다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직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렵게 들어갔던 분들 중에서 다시 좀 나오는 분들도 간혹 있긴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네. 전에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케이스가 있긴 했었는데 그런 근무 같은 경우 근무 강도라든가 주말에 쉬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시고 지원 유무를 이제 좀 결정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도 뭐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마케팅, 영업, 유통 분야는 뭐 사람과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걸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왜 백화점에 가면은 또 요즘에 대형마트에 이렇게 갑손님, 진산손님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제가 한번 상황을 연출해 볼게요. 외투를 사갔는데 누가 봐도 일주일에 입었을 것 같아. 옷에 흠이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50대 여자 손님인데 지현 씨가 좀 도와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네. 이렇게 뭐 레디 하고 액션 하면은 이제 상황극을 시작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할게요. 레디 누구부터 할 거예요? 정선 정선 씨? 저 먼저 할게요. 네. 정선 씨부터 할게요. 자, 레디 액션. 네. 아유 이봐요 아가씨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나보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해서 샀더니만 그냥 남편이 나보고 늙어 보인다고 하고 옷에 이거 곱하기 이거 보여? 이런 옷을 어떻게 팔아 이거 매니저 나오라고 그래 이 무시하는 게 그냥 여러분 없고 한 번 해줘요 어떻게 할 거야? 손님분이 참 이 옷 때문에 10년 젊게 보이시는 게 아니라 원래도 이쁘게 생기셨어요. 네? 네, 옷에 문제 생긴 거는 저희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실수가 없도록 먼저 상품을 드리기 전에 확인을 좀 잘하고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괜찮다 우리 아들 주고 싶다 그래요. 잘생기셨나요?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은
그럼 요번에 정선 씨요. 정선 씨, 자 제가 신호를 드릴게요. 너무 네. 흥분하지 마시고. 자, 레디 액션. 아니 어떡할 거야? 10년이 젊어 보이는데 남편이 10년 늙어 보인다고 꼬부랑 할망탕이라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꼬부랑이 환불해줘요. 고객님 너무 죄송합니다. 흠집이 생긴 걸 모르고 확인하지 않고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이 옷은 사실 젊어 보이는 옷이 맞는데요. 고객님이 옷보다 20살은 더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어려 보이셔서 옷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옷이 그래요? 10년 젊어 보이고 고객님은 20살 어려 보이시고 그래서 옷이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때는 더 조심해서 옷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불해 드릴게요. 아니 나 그냥 입을래요 그냥. 이거 괜찮네. 어떻게 손님 좀 네. 화가 풀리셨나요? 갑자기 젊어 보인다니까 다시 사고 싶었어요. 이렇게, 괜찮네요. 네. 유통 쪽 일을 좀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겠죠. 많아요. 유통 계열 채용 준비는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통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최근에 유통산업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최근에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백화점, 마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마트를 찾는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문화공간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백화점들이 변해가는 그런 이제 방향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그 유통 관련 경험이 있으면 뭐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주말 아르바이트 이런 쪽에서도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아르바이트.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주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 가서 방학이나 주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분위기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많은 정보도 얻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유통 분야 1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정보통신 분야 1위는 과연 어떤 기업일지 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 분야 1위입니다. 네, 카카오입니다. 국민 메신저가 된 카카오톡으로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의 대명사가 된 카카오가 정보통신 분야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주목할 게 뭐냐면요. 사실은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물론 규모는 있었지만 작게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다음이랑 합병하면서 주목받는 기업에서 저는 또 여기에 또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박 대표님 어떤 회사입니까? 그렇죠. 이제 뭐 카카오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다음 커뮤니케이션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네네네. 이 다음 카카오로 이제 출범을 했었는데 이 작년에 이제 카카오로 아예 이제 사명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게 온라인 모바일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포털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오토 서비스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서비스. 최근에는 이 음악 콘텐츠 서비스 로엔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들을 인수를 그렇죠.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음악 콘텐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넘나드는 앞으로 이제 그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보통신 분야 나머지 순위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위는 네이버, 그리고 3위는 SK텔레콤, 네. 4위는 넥슨이고요. 5위는 NC소프트가 차지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최근 한국 2만 기업 연구소에서 국내 2,000대 기업 직원 평균 보수를 분석한 결과 연봉이 높은 회사로 카카오를 꼽았습니다. 직원 1인당 연봉이 직급에 따라서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로 꽤 높은 오, 꽤 편인데요. 높네요. 네, 그리고 직원 개개인마다 법인카드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와. 그리고 또 본사가 제주도라서 원해서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가고 싶다고 하시면 한두 달 정도 제주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물론 회사에서 이제 숙소도 잡아주고 해준다고 합니다. 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직원들에게 골고루 지급하고요. 영어 이름이나 별칭을 사용하는 수평적 문화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참 높다고 합니다. 카카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제주도에 너무 가고 싶어서 카카오에서 일한다면 전 첫 번째로 손들 겁니다. 아, 정말요? 제발 좀 보내달라고. 제발 좀. 제발 좀. 네. 정선 씨는요? 저랑 친한 친구들 중에 2명이 이번에 휴학하고 카카오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안에서 이렇게 엄청 쪼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에요. 그래서 되게 복지적으로도 되게 좋고 근무 환경이 좋아서 되게 만족해서 애들이 인턴이 아니라 진짜 정기적으로 정말 채용이 한다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네. 여기에 그 1층인가 2층에 카카오 팝업 스토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직원들은 할인을 해서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월급을 걷다 다 쏟아 부었다고. 왜냐하면 또 이게 자꾸 눈에 보이면 경물
경심이라고. 맞아요. 예. 박 대표님 요즘에 우리 젊은 분들 많이 원하시는 그렇죠. 이제 분이십니까?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현 씨가 설명했지만은 이제 그 수평적 기업 문화를 추구하고 있고 영어 호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샘, 예. 오 찰스. 네. 피로 뭐 이러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약간 이제 구글 기업 문화를 많이 좀 따라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이제 구글 기업 문화 중에 특징적인 부분들이 기업의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 직원들한테 오픈하는 그 이제 그 기업 문화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내부 만족도나 직원들이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갖는 측면들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아까 순위를 소개할 때 네이버도 있었고요. 뭐 SK텔레콤, 넥슨, NC소프트 막 다 나왔거든요. 취업하고 싶은 회사 사실은 저라면 다 가고 싶을 것 네. 같은데 요 중에서 특별히 뭐 주목할 만한 회사 저 있습니까? 뭐 다 이제 뭐 사실 이제 요즘 가장 주목할 만한 회사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이버 회사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는 지금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고 그죠? 분기 매출 자체가 지금 1조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의 최근 또 이슈가 됐던 게 여성 그 임원분이 맞아요. CEO로 이제 새로 이제 선임이 되셨어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CEO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사실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 CEO나 전문 경영인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 육성을 통해서 CEO까지 그 선임하는 것들을 보면 내부 직원들의 좀 동기부여도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 외에 또 다른 조사 결과 있죠? 네, 있었습니다. 지방국립대 취업희망기업 1위 구글코리아가 차지했고요. 수도권대 취업희망기업 1위는 아우레퍼시픽이 차지했습니다. 네. 인문상경계열 취업희망기업 1위는 카카오, 그리고 공학계열 취업희망기업 1위는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자연계열 취업희망기업 1위는 아모레퍼시픽을 꼽았습니다. 야,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이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좋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룹사 1위와 금융분야 1위 하는데 금융분야 1위는 어딜지 좀 고민이 되는데 어딘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네, 금융분야 1위입니다. 아, 금융분야 1위 국민은행입니다. 예. 요즘에 뭐 KB그룹이 워낙 커졌는데요. 예. 은행원은 취업 중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또 그만큼 좀 이렇게 취업문도 좀 높을 것 같은데 올해 금융계 채용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은행권 취업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사실 우리나라 6대 시중은행의 채용 인원이 한 1,600명 정도 됐지만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 1,000명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많이 줄었고 뭐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이제 좀 회자가 됐지만 국민은행에서 대리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 은행이 예. 또 대세니까.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사실 은행권 취업 전망도 굉장히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 금융 분야 나머지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2위는 기업은행, 그리고 3위는 신한은행, 4위는 우리은행이고요. 5위는 현대카드가 차지했습니다. 국민은행에 합격한 신입사원들의 입사 노하우, 꿀팁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대 출신인 한 직원은요,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계약직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 실무 경험이 많아서 면접 때 이야기할 에피소드가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격증 그리고 학점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실무 경험을 많이 쌓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한 여자 직원은요, 오직 국민은행만 바라보면서 2달 동안 국민은행 대학생 방학 인턴을 했고 지점 30-4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이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네. 합니다. 지점들을 돌아다닌 경험이 이 자소서를 쓸 때와 면접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중점적으로 살피는 부분은 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직원 간 협업 등을 자신의 경험과 결부시켜서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KB금융경영연구소 사이트를 수시로 보면서 거기에 올라오는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이 면접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금융계는 예전부터 좀 많이들 선망하는 직업인데 예전과 같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저는 약간 금융 쪽 이렇게 딱 생각하면 뭔가 수학도 잘해야 하고 뭐 시험도 잘 봐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아까 들어보니까 면접이나 뭐 면접 볼 때 실무 경험을 많이 말하면은 좀 도움 많이 된다고 해서 아마 금융 쪽 가려면은 은행에 관련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네, 정선 씨는요?
확실히 학교에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 1학기 때보다는 2학기 때 준비한 친구들이 확실히 훨씬 더 적더라고요. 아무래도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채용해서 뽑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이쪽보다 이제 다른 쪽을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은행을 너무 가고 싶어서 원했던 친구들도 눈물 흘리면서 또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꿨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박 대표님, 네. 요즘에 젊은 우리 취준생들이 좀 네. 많이 은행을 선호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사실 그 특히 여학생들이 은행을 많이 선호하죠. 특히 이제 뭐 저도 그 제가 가르쳤던 여학생들 중에 은행을 들어갔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나중에 결혼하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일반 다른 직장보다는 훨씬 근무 환경이 낫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여학생들이 은행 입사를 좀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경영 환경이 사실 이 은행에서 좋지 않다 보니까 채용 규모가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인터넷 은행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죠. 경쟁이 네. 치열하는데 또 중요한 건 은행이 지점이 사라져서 여러 군데 뭐 전부 현금 서비스가 있고 캐시카드가 있고 이게 뭐 마트카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환경적으로는 좀 자꾸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뭐 환경적 이제 우리 이제 그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은행의 어떤 수익 구조에서 은행의 어떤 그 비용 측면에서 지점 운영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인건비나 지점 운영비. 그래서 이제 유사 지점들, 그 비슷한 지역에 있는 지점들 통폐합하는 그 은행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그 인력들의 또 줄어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네.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인터넷 전문 은행의 등장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뭐 금리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치열하게 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중 은행들의 비용 절감의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쨌든 시중 은행 간의 영업 실적 경쟁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그렇죠. 있다 보니까 뭐 아까 이제 뭐 건 대표님 뭐 대출 뭐 계속 이제 고객 이런 얘기 하셨지만 사실 은행에서 대출 좀 받아가라는 전화도 저한테도 자주 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영업 실적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앞으로는 그런 영업력이 있는 인재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취업 환경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든 취업 준비거든요. 그래서 좀 할 수 있다는 취업 준비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외국계 기업은 구글 코리아가 나왔고요. 유통 분야는 현대백화점,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는 카카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가 국민은행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그룹사의 우리 박 대표님은 현대자동차가 예, 되지 않을까라고 현대자동차. 했었는데 저는 삼성전자나 아. 또 다른 데도 네, 보고 있는데 어떤 데인지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그룹사 1위입니다. 짜자자전. 삼성그룹이네요. 제가 이 취준생들이 입사하고 있는 대기업 순위 항상 보면요. 1, 2에 삼성이 있고요. 또 제가 또 삼성전자에 네. 강연을 가보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에도 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네, 또 맞아요. 여건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때깔이 좋더라고 사람들이, 직원들이. 물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선호하는 삼성전자 선호하십니까? 삼성그룹 어때요? 삼성그룹 뽑아주시면 저야 감사하는데 네. 일단 제가 아는 친한 언니가 거기서 근무하시는데 삼성전자가 일하는 데는 좀 많이 힘들대요. 좀 빡세대요. 네네. 근데 제가 물어봤어. 그럼 왜 안 그만두냐 이랬더니 그만큼 복지가 좋아서 네. 참고 일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얼마나 좋길래 이랬더니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 언니는 이제 연구직이셔서 네. 아침에 자유롭게 출근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네. 생겼어요? 막 뭐 한 8시 보통 음. 사람들 출근한다면 그 언니는 뭐 10시부터 오늘 늦게까지. 10시에 가서 한 8시 그때쯤 나와야지 하고 다음날 뭐 약속 있다 싶으면은 오늘은 좀 한 8시 가서 5시에 와야 되겠다 이런 네네. 식으로. 괜찮네요. 네네. 네, 저는 삼성그룹 하면 어렸을 때는 삼성이 이렇게 엄청 큰 대기업인지 모르고 굉장히 가고 싶어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큰아빠가 삼성그룹에 다니세요. 삼성에. 수원에 있는 거기 회사에 다니시는데 이제 지금 30년 정도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큰아빠 덕분에 캐리비안 베이랑 에버랜드를 매일 공짜로 갔었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씩은 초대권 받아서 계속 갔었고 또 큰아빠가 이제 동남아 쪽으로 뭐 미팅이나 회의가 있으셔서 일주일 정도 가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이렇게 회사에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엄마는 조금 슬퍼하세요.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계속 일을 하니까. 네, 일을 해서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안 좋은데
좋은데 대신에 좋은 거는 통장에 정말 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자녀들 학비도 다 대주고 이러니까 그런 점은 있어서 남자가 좀 힘들어도 계속 다닐만 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이 때 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가서 딱 10년 일하고 직급을 달고 그보다 좀 한 단계 해서 거의 좀 간부급으로 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일이 힘들대요. 네. 네. 박 대표님, 예.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도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박 대표님한테는 뭐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나마 이제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은 삼성전자 아니면은 이제 뭐 현대기아자동차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 다녔던 제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삼성전자 재직을 하다가 미국의 다른 글로벌 기업으로 스카우트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졌기 그건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그렇죠.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의 어떤 경력을 쌓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제2 커리어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이제 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네. 뭐 삼성전자보다 조금 한 단계 중견기업으로 갈 때는 간부급으로 오히려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첫 커리어의 시작을 삼성에서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좀 크죠. 그리고 헤드헌팅 시장에서도 보면 삼성 출신자는 굉장히 좀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좀 두루 감안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또 삼성 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또 대표하면서 세계 많은 대기업들과 또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기 때문에 인기가 네.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나머지 순위는요. 2위는 아까 박 대표님이 네. 말씀하신 현대자동차. 2위였네요. 네, 아,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3위는 SK그룹 그리고 4위는 LG그룹이었고요. 5위는 CJ그룹이 차지했습니다. 삼성은 기업이 곧 사람이라는 신념으로 새로운 채용 문화를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한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957년에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국내 최초로 실시했고요. 아, 그래요? 네, 1993년에는 국내 최초로 대졸 여성 공채를 실시했고 2005년에는 대학생 인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2012년에는 함께 가는 열린 채용을 도입해서 채용 시에 학벌, 성별 그리고 출신 지역증에 따른 일체 차별 없이 스펙이 아닌 철저한 능력 위주 평가를 통해서 채용하는 등 채용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또 작년에는 학점제를 폐지했고요. 전공과 직무와의 연결성을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채용 문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학점이랑 뭐 스펙을 별로 안 보는 게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능력과 실력을 보고 그거 위주로 이제 뽑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선 씨는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이번에 SDS 거기에 붙었어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컴퓨터 전공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학점이 4.0 정도 돼요. 그래서 삼성에 지원한 친구들 치고는 조금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서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삼성에 붙을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박 대표님 실제로 네.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제 삼성에서 시도하는 것들은 다른 기업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렇죠, 예. 국내 최초가 예. 많네요. 네. 보니까. 뭐 이제 인적성 검사도 삼성이 먼저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따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최근에는 이 면접에서 이제 창의성 면접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약간 이제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의 어떤 채용의 어떤 변화,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것도 채용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2016년 취업 시장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우리 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랭킹쇼 자비클리의 취업 주치로서 커리어웨이 대표, 인기 강사로 요즘요 이분 강연 섭외하기 만만치 않고 이거 많이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오늘은 돈을 안 받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알짜 정보, 알짜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신입생들의 멘토가 되고 있는 박우식 취업 컨설턴트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취업 특강 들어보겠습니다.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랭킹쇼 잡 위클리 취업 주치 박우식입니다. 이제 온라인에도 어느덧 다 갔죠? 네. 여러분들 이제 내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취업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우리가 그에 맞춰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오늘 학생 패널 두 분 나오셨는데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현경 씨부터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뭐 자소서 쓰고 그리고 인적성 공부하고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자소서하고 사실은. 인적성 준비한다? 네, 그리고 면접도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시고. 네. 우리 정선 씨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역시도 뭐 현경 씨랑 크게 다르진 않고요. 자소서 인적성 면접하고 그 다음에 뭐 PD 공부에 필요한 뭐 영상을 만든다던가 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 학생은 나름대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준비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많은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취업 준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꼭 던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학생들의 답변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뭐 저는 토익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은 학생들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간성적으로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간성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현경 씨는 해외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못 들었을 것 같고 우리 두 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이제 뭐 제가 간성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 시장이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선배들이 해오던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형태로 취업 준비를 해온다라는 거죠. 저는 취업 시장은 고정된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 시장은 작년 하반기 시장과 올해 하반기 시장이 또 달라요. 기업에서 뽑는 선발 규모도 다르고 채용 전형도 바뀝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취업 시장이 정작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취업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분 아시죠?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세요. 엘빈 토플러라는 분은 미래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한국의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공부가 미래에 필요한 공부인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쓰임새가 있는 공부인지 잘 확신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한다고 열심히 학교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지만 정작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정작 안 한다라는 것.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취업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취업 시장에서 원하는 공부가 뭔지를 알고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 우리 현경 씨. 취직의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들었네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현경 씨가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그 채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취업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업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제 상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내년도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이 TPP를 탈퇴하겠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 이게 충분히 예상해보고 있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10%대 성장률에서 지금 6%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취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현경 씨. 아마 취업 시장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만큼 또 취직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아, 우리 현경 씨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주력 산업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정선 씨. IT나 전자 이런 반도체 쪽 아니에요? 그렇죠. 전자 반도체 산업은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왔던 주력 산업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플랜트 이런 쪽이 대기업들 많죠. 이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채용 규모를 축소 내지는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도 많은 여학생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장 중에 하나지만은 채용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줄어들고 있고 내년은 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경제와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 사실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제 상황의 악화에 따라서 신입사원 채용 시장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신입사원이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악화될 때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인력 중심의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올해 채용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경력직 채용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신입에 설 자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내가 경력이 없는 신입이라 그러면 어떤 취업 준비가 필요할지를 한번 여기서 힌트를 얻어봐야 돼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자꾸 경력직을 선호해. 근데 나는 지금 경력이 없어. 신입을 안 뽑아. 그럼 내가 계속 공백기를 가져가면서 취업 준비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의 고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냐. 당연히 여러분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경력들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황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불황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구조적 불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환경 자체가 갈수록 더 불투명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졸업을 앞두신 분들이나 졸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백기를 가져가서 내가 뭐 스펙을 더 보완해서 취업을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이제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NCS. 이게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역량들을 모델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 역량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셔널 컴피던시 스탠더드라고 국가에서 역량 표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왜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냐 하면은 너무나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많은 학생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토익 900점이 넘어야 되고 자격증 한두 개 다 따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회적 손실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직무, 그 직무에 해당하는 경험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혼란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NCS가 2015년부터 공공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도입이 됐어요. 2015년도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19년까지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공공기관 내년도에 우리가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많이 늘어날 걸 예상을 하잖아요. 공공기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겠죠. NCS 전형에 대한 대비들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NCS 기반의 채용 같은 경우가 사실 일반 사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반 사기업에도. 그래서 일반 사기업에도 NCS 전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런 어떤 채용 프로세스를 갖지는 않겠지만 NCS의 기본 모델이 뭐냐면 직무 중심의 채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들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그러면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우리 현경 씨, 뭐겠어요? 직무에 대한 이해? 그렇죠. 일단 직무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들, 그다음에 그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직무 관련 내 경험들을 어떻게 쌓아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기업에서는 직무와 관련돼서 준비된 인재들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준비가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합불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공공기관을 가려면 너무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뭐
NCS도 준비해야 되고 필기도 준비해야 되고 면접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저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좀 포기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우리 정선 씨. 한 200여 개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33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공기관도 갈수록 좀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내년도 같으면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NCS 전형이 아직 다 도입이 안 된 그런 공공기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겁먹고 포기하기는 내가 봤을 때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 여러분들의 다양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채용 전형들이 아직은 NCS가 완벽하게 다 적용이 돼서 도입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막연한 두려움, NCS 준비에 대한 부족,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NCS에 자신 없는 분들은 NCS 전형이 도입 안 된 공공기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NCS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좀 준비 기간도 필요하지만 이 공공기관에 신입사원 들어간 학생들의 신입사원 그 연령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나이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진 않아도 되겠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알파고와 이세돌 경기 보셨죠? 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우리 지연 씨는? 이제 우리 이 알파고도 이제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많은 이제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인간들이 위험하지. 그렇죠. 잘.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우리 경우는. 지연 씨가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이 기술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의 발전 속도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특히나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빅데이터나 IoT 관련 기술, 그다음에 바이오, 3D 프린팅, 뭐 드론 이런 관련된 기술들이 이 산업에 있어 가지고 많은 변화를 갖고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산업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갖고 오는 데 있어서 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산업 간의 컨버전스,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죠? 우리 정선 씨. 사람이 운전을 하고 사람의 그 운전하는 거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하면 운송 수단으로서의 자동차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자동차는 어떻게 바뀌어 나갑니까? 자동차가 하나의 컴퓨터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커넥티드 카나 스마트카, 무인 자동차 다 이게 운송 수단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의 이 운송 수단과 이 컴퓨터의 기능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전통적 제조업과 IT 관련 기술들의 융합, 이걸 통해서 산업의 정의들이 바뀌어 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잘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제 취업에 대한 준비나 전략들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입사원 채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러면 이런 외부 환경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취업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갖고 오겠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내년도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도 많이 줄어들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그 바늘구멍이라도 그 바늘구멍을 뚫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하는 특강을 들으시는 어떤 많은 취준생 분들도 제가 이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변화하는 흐름,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더 어렵다는 이런 취업 시장, 그래도 뚫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뚫는 학생이 있어. 그럼 그 뚫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준비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을 갖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현실은 어떻다? 현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죠. 채용 규모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내년에. 많은 아까 얘기했던 주력 산업들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기존 기업에서 있던 직원들도 내보낸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은행, 우리나라 대표적인 은행이지만 대리급 이상 직원들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채용 상황, 특히 신입사원 채용 상황들은 굉장히 불투명하다. 올해보다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관문을 뚫기 위해서는 좀 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서는 이런 불황일 때 아까 신입보다는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을 한다고 했어요. 왜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하느냐. 신입을 뽑으면 다시 가르쳐야 돼. 교육을 하는데 드는 비용도 커. 얘를 언제 교육시켜서 언제 성과를 낼 또 기다릴 거야. 그걸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인재? 바로 실무에 투입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 이런 인재상에 대한 변화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내가 좀 더 부합하다라는 것을 자꾸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기업에서의 모집 방법. 일반적으로 대졸 공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 있어요. 상반기 공채는 언제? 3월 초, 하반기는 9월 초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반기와 하반기 공채가 갈수록 무뎌지고 무의미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수시나 상식 채용을 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는 1월 달에도 채용을 했었어요. 왜? 요즘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 기업에서 이제 필요하면 언제든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졸업 예정자거나 졸업하셨던 분들은 비수기, 공채 시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상 채용 공고를 주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업에서의 선발 도구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발 도구들이 어떻게? 기존의 어떤 자소서 인적성이나 필기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들은 유지해 나가고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면접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비중을 기업 입장에서는 면접을 보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 불러가지고 면접비도 줘야 되지. 면접관들 업무 빠져가지고 업무 공백도 생기지. 그런 비용을 많이 투자해가지고도 기업에서 면접을 왜 보려고 하냐. 요즘 같은 시간에는 정말 차별화되고 우리 회사에 도움되는 그런 핵심 인재를 좀 더 뽑기 위해서는 면접에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인재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채용을 해서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대비 닥쳐서 준비하려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면접 유형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PT나 비즈니스 케이스 이런 것들은 훈련되지 않으면 잘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내가 스펙이 부족하다는 얘기 하소연 많이 하는데 공채 이외에 많은 대기업들이 스펙 초월 채용 형태의 이 별도 채용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스펙 초월 채용을 하는 회사들의 채용 전형을 잘 숙지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사실 이공계 이 선호 현상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문계 출신 분들이 너무나 낙담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가 강세가 있으니까 내 전공을 또 바꿔가지고 오히려 지금 인문계 출신자가 다시 IT 학원에 등록해서 IT를 배우고 이런 이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물론 이제 IT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좀 더 강하게 극대화시켜서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더 필요하지. IT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또 1, 2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간적 리스크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들, IT나 바이오, 제약 이런 쪽 분야, 그다음에 노령화와 관련해서 이 늘어나는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는 직업 분야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또 틈새 어린 그 시장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짧은 시간 취업 시장을 좀 전망하다 보니까 제가 갈수록 좀 말이 빨라진 느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좀 더 취업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취업을 좀 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려운 것을 그냥 콕콕콕 찔러줬는데 네. 언제 한번 나도 만나줘요. 조숙도 뽕 뚫어주세요. 아유, 대표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네. 시간 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한 우리 현경 씨, 정선 씨, 저희가 총정리했는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네, 오늘 이 랭킹을 통해서 약간 시장 취업 시장이 어떻게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어떤 복지가 있고 저에게 맞는 저의 성격에 맞는 회사를 알 수 있게 돼서 네. 나중에 취업할 때도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구글 코리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온 이 그룹들 중에서 이제 합격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하반기 채용에서 붙은 친구들을 보면 또 희망적이기도 하고 또 상반기 채용을 보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도 같이 여기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포기하지 않고 꼭 같이 합격해서 행복한 직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딩 좋습니다. 네. 박 대표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정말 이제 뭐 오늘 굉장히 여러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소개를 했는데 정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취업 준비생분들은 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이상은 그 기업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그 연인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기업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기업에서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방학 기간 공채 시작 전에 정말 기업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순위에 뽑힌 회사들은요, 취준생들에게는 사실 꿈과 희망적인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요, 당신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응답자들은 선생님, 과학자, 의사, 가수 순으로 많은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성인이 된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요. 성인들의 꿈은 유년 시절과 달리 현실적인 희망사항을 꿈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10명 중 3명은요. 어릴 적 꿈을 포기했고요. 나머지는 성인이 돼서도 어릴 적 꿈에 대한 관심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꿈꾸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꿈이 주어졌을 때는요. 그것을 이룰 힘도 같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꿈은 높은데 나에겐 그걸 이룰 힘이 없으라는 생각 자주 들죠. 그럴 때마다요. 정말 희망을 놓지 마시고 꿈꾸고 도전하십시오. 나에게는 그 꿈이 언제든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